프리랜서를 3.3% 원점 징수를 했어. 그럼 난 무조건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봐도 사업용 비용이 번 거보다 크면 그냥 맡기지도 마시고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소득세 달이 왔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소득세를 좀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5월은 전 세무인들이 다 엄청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올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알찬 내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기장하시는 분들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세무대리인 분들이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 세무대리인이 없는 분들이 듣는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기장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추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추계과세는요, 양이 많아서 좀 챕터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추계과세의 정의랑 종류,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추계과세는요, 사실 세무서에서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기 위한 취지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함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계과세의 정의입니다. 네, 추계과세란 말 그대로 추측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을 경우 요건을 넣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업소득자는 추계를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계과세는요,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네, 단순경비율은요, 경비율을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경비율의 비율도 좀 큽니다.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그리고 기준경비율은요, 이 수익금액에서 입증이 되는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요, 거기에 기준 경비율만큼의 경비를 추가로 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차감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당연히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기준 경비율이 훨씬 미비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아주 심하게 미비합니다. 네, 주요 경비가 없는 사업자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이 경비율을 적용하면요, 손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예, 직전 연도입니다.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이 뭔지 궁금하시겠죠? 농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은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그리고 뭐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각종 서비스업 중 일부는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중 대부분은 2,400만 원을 한도로 단순경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2024년도를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를 판단은 23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세무에 밝으신 분들은 이게 좀 파악이 빠르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내가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지? 모릅니다. 기억 못해요,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조금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리고 업종별 기준가액을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각종 서비스업 중 대부분은 2,400만 원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각종 서비스업은요, 웬만한 프리랜서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2,400만 원이 기준이다 생각하십시오. 물론 일부는 3,600만 원 이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 경우는 본인의 업종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는 이 단순 경비율입니다. 이 단순 경비율은요, 업종마다 완전히 달라요. 또 세세하게 다릅니다. 같은 도소매라도 세부로 들어가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경비율을 설명해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 제가 딱 두 군데만 경비율을 개략적으로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요, 우선 비거주용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 시 경비율이 개략적으로 42.5%입니다. 40% 정도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부동산 임대업을 해보신 분이나 세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대출이 없다는 전제합니다. 다음은 개인 기타 서비스업입니다. 얘는 경비율이 64.1%입니다. 일반적인 3.3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속해 있고요. 역시 아시겠지만 이 정도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서비스업을 해. 그래서 경비율이 64.1% 구간대예요. 그리고 나는 프리랜서를 3.3% 원천 징수를 했어. 그럼 난 무조건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우선 단순 경비율은 요즘 국세청에서 아주 편리하게 전화로 승인만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요, 그냥 번호만 누르라는 거 누르면 끝납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네, 클릭 끝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분들은요, 사실상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겠다면은 신고 대리 기회비용이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듭니다. 근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들 분들 중에 꼭 단순 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거고, 간편장부는 내가 자체적으로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대리도 맡겨도 된다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적용받는 경비율보다 입증할 비용이 더 커. 그러면 굳이 경비율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비용이 분명하고 그냥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해. 그러면은 굳이 세무대리 맡길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귀찮아. 시간도 나에게는 하나의 돈이야. 이런 경우에는 뭐 자체 신고보다 그 세무대리 비용이랑 나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서 점인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셔서 그냥 무턱대고 단순 경비율로만 신고하시지 마시고, 좀 내가 어느 정도 경비를 썼는지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경비율 이상의 경우에는, 내가 자체 신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냥 자체 신고를 하면 더욱더 많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자체 신고가 어렵다, 그래서 세무대리인한테 맡겼다, 근데 이럴 경우도 만약에 이게 더 이득이다 하시면 맡기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놓고 또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소득세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4대 보험도 나온다는 겁니다.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도 얘들 따라와요. 뭐 연금은 내가 어차피 타는 돈이니까 그렇다 쳐도, 건강보험은 8%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가 건강보험료는 생각을 못하고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이 나의 고민을 하는 바운더리 안에 다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번 거보다 비용이 더 크다, 물론 사업용 비용이에요. 근데 가사 비용을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서 소득 금액을 0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기납부한 원천세 있으면 전액 환급 받으시고, 납부한 거 없으시면 그냥 환급도 없고 납부도 없이,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도 소득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다, 내가 좀 잘 모르겠어, 난 판단이 안 선다, 이러면요, 그냥 가까운 세무대리 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간단한 거 웬만하면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빠르게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무조건 상담에는 의존하지 마세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이게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봐도 사업용 비용이 번 거보다 크면 그냥 맡기지도 마시고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홈택스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납부세액이 없으신다는 가정하에 5월 말이라 신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말일 안에만 신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계과세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그중 단순 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